이번에는 우선 출전 좀 보겠습니다. H&M 그냥 차트만 볼게요. H&M 자체는 지금 여기서 17,000원 찍고 난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와서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되돌림을 당하면 다시 18,000원과 2만 원 사이에서 지지를 한번 더 받고 올라와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요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전환 사채 이슈나 신주인수급부 사채 전환이 남았는데요. 그게 전환이 되면은 여기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주식수가 거의 이거 두 배, 5,800만 주가 5억 8천만 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두 배입니다. 그럼 시총이 20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은 10조가 아니라 20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성 자산이 15조이기 때문에 뭐 PBR로 봤을 때는 거의 1, 지금 여기 1이라고 했지만 거의 1입니다. 지금 요것도 1이라고 했지만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 그게 행사가 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나올 거예요. 배당까지도 연결됩니다. 아래 공포라고 해서 1,500선도 붕괴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재고 자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더 발주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물건을 발주를 더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배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기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는 어떤 시기랑 똑같냐면요. 2020년대 거기에요.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2020년대 요 구간이 요 구간. 요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2022년이네요. 여기죠. 조금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 예, 저기에 있으면 헷갈리게 되죠. 이 차트에 이 차트, 이 차트로 들어온 거예요. 이 차트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 지금 요 박스권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올해 아까 거기가 여기일 것 같거든요. 17,000원이 17,000원이 여기면은 이 안에서 돌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1일선을 한번 깨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침체가 오면 이거 만들어냅니다. 침체가 오면 만들어냅니다. 17,000원이었죠. 그럼 침체가 오면 15,000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랑 이게 그 값어치가 달라요. 기업 값어치가. 그래서 맥스 15,000원. 그러니까 지금 막 매집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그냥 한번 내려올 때 조정한다. 18,000원, 2만 원, 그다음에 15,000원 이 구간일 때 이제 마지막 매수를 한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왔을 때 익절 구간 오시면은 너무 비중이 높으신 분은 조금은 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한번 거치고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물동량이 내년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침체가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반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레벨업을 한 회사예요. 지금 얘가 16만 원 되어 있지만 얘가 고점 보시면은 미친 34만 원까지 갔던 회사고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 지금 와 있어요. 요 구간에 와 있는 거고 2004년도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올해예요. 2022년. 네. 여기 이 구간에 와 있는 거고 연말에 랠리 조금 나와주면 좋겠지만 이제 신준스코프 자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랠리가 나오겠네요. 요런 랠리 정도가 나올 거고 이게 차트 모양 비슷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힘을 응축했다가 이제 인수전 나오면서 폭발을 할 겁니다. 인수전 나왔을 때 폭발은 제일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라서 SK 하이닉스 보여주면 인수자 없을 때는 요거 구간에서 놀았어요. 요 구간에서 놀고 요거 밑에 구간에서 놀았는데 인수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딱 턴되면서 요까지 올라가 버렸죠. 요 가격과 요 가격 생각하시죠? 네, 요 가격과 요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점 보시면은 대충 얼마인지 알겠죠? 28,000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무리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가격입니다.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년 남았어요? 한 3, 4년 남았죠. 3, 4년 이후에 그 가격을 더더라면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종목입니다. 계속 수익이 날 종목이고 오히려 흡사합병 해가지고 더 성장할 거다. 그리고 지금은 컨테이너 선에만 다 있는데 다각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M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원달러율 급락시킨 게 하는 이 수출은행하고 짜고 그 여기 있는 조선사들이 선문화 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 이익을 땡겨왔어요. 달러로. 근데 잘한 거죠. 잘한 거 뭐냐면 달러가 떨어졌잖아요. 달러 떨어지기 전에 얘를 셀을 때려서 자기들은 미리 땡겨온 거예요. 그럼 달러가 만약에 내년도에 1,300원대 이하가 된다고 하면 삼성중공업하고 이 조선소사는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미리 땡겨서. 혹은 1,200원, 1,100원대가 되면 또 이익을 가져간 겁니다. 네, 그 부분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한 건 아니고 방어용으로 쓴 거라는 점이 아쉬운 거고 다음에는 또 쓰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LNG 선박과 관련돼서는 중국이 많이 도전이 세게 들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는 점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LNG 선박으로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러시아와 유럽의 그 가스관은 실험이었는데 실패가 됐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가스관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 된 거죠. 전 가스관이 있기를 원했었는데 왜냐면 에너지원으로서 엄청 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삼성중공업 자체로서는 이제 흑자 전환도 했고 흑자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흑자 전환했어요. 흑자 전환했고 지속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얘는 삼성전자에서 자기들이 대형 그 공장을 짓는데 삼성중공업에도 이제 물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하고 월봉 보시면 아직 박스권이에요. 얘는 뭐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도 없고 이득이 없고 여러분들이 뭐 6천 원 이상이 갖고 있다면 5천 원 앞자리를 5자로 만들어 놓으면 네, 최소 50% 정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50% 수익 났을 때 과감하게 청산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CGB입니다. CGB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갔고요. 이건 원달러 환율 떨어진 것도 있고 시장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도 위험이 많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성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게 OTT 때문에 조금 성장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OTT를 좀 약하게 보고 있었는데 쿠팡이 왜 흑자가 났냐면 이번에 한산 천만 관객을 쿠팡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천만 관객이 있었으면 CGV랑 여기 있는 뭐 그 쇼박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을 했을 건데 천만 관객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마케팅 안 되는 종목들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어, 할 줄 알 수 있는데 못했다는 게 아쉬운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가격에서 두 배는 터질 것 같아요. CGV는 그래서 계속 추천해 드리는 거고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보십니다. 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그 정도로 보시고 요거를 돌파하고 이제 올라갔을 때 좀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7,000원, 17,500원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걸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냐 17,700원 돼 있네요. 요 구간을 안착을 하면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도 성장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 수주랑 건설은 2025년에 완공이 그러니까 그때 완공이잖아요. 그때 완공이니까 그때까지 완공이면 그 전에 기자재 들어가야죠. 예, 그리고 그 기자재를 우리나라가 하든 미국이 하든 그 기자재 납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니다. 예, 원전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태양광하고 천연가스, 태양광 쪽이 이제 풍력하고 이제 주력으로 유력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생산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최소 10년은 걸릴 거고요. 그 가도기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결국에는 원전이 필요할 거고 원전에서 가고 있는 시스템이 어디다 쓰이냐면 풍력에 그대로 쓰이거든요. 터빈에서.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수소를 결국 태워서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중적인 일이죠. 태양을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면 수소는 저장이 가능하니까 그 저장 수단으로서 다시 에너지원을 쓰는 거죠. 그걸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유 회사들도 자기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32,000원까지 갔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이익이었어요. 이익으로서 성장을 했고 천원 안정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수소 터빈 산업 이게 중요합니다. 수소 터빈 산업이 발생을 하면 얘는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달러가 급등 나왔다 급등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지금 1,300원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렇게 보시고요. 심적으로 1,400원을 있다가 1,300원이니까 사람들이 심적으로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구간에 왔거든요. 그러나 1,250원까지 가야 얘가 확실하게 3만 몇천 원으로 가는 거고 지금은 이 대한항공의 문제가 아니고요. LCC들이 지금 이제 힘들어요. 그 중국이 일단은 그 개방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제대로 안 날아가고 있고 국제선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항공사들이 힘든 건데 내년도 침체까지만 힘들고 그 이후에는 터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결국에는 1.5년 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월봉 기준으로는 35,000원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어, 여기 있는 요 가격 5만 원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만 원 정도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비중 낮춰서 그냥 대응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비중은 제가 원래 3대장은 H&M, 삼중, 대한항공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비중으로 H&M, 삼중, 그다음에 대한항공 조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H&M과 삼중만 거의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S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 좋은 시그널 나왔고요. 25,000원 찍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차 매집봉 나왔고 매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돌파했을 때 낙세 터지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 기준은 이 노란선을 넘어서 여기 2,500원이죠. 노란선 넘어서면 이런 한 번 상승상 연초의 상승상 4,500원을 돌파할 것 같은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침체 이후에 이거 터질 거거든요. 침체 이후에 금리가 2%대가 돼야 투자회사가 막 빛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결국에는 중장기로 약간 넘어왔는데 요 정도의 상승이 나오려면 1년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 정도 상승해서 만족하시려면 아마 운 좋으면 내년도 3월, 4월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여기서 지금 줄타기 하고 있죠. 잘 보시면 여기서 줄타기를 하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 예, 이쪽에 가까워요. 이제 한번 슈팅 줄 때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하방 경직이고요. 부품도 다 돼 있고 자본주가 반도체도 다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뭐냐면 얘 정고점 요거 돌파가 남은 거예요. 이거 돌파를 해야 추세가 나옵니다. 돌파하지 못하면 추세가 안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동차 가격 떨어지는 거 맞아요. 부품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부품 가격 그대로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될 거고요. 자동차 완제품의 가격은 경쟁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품은 한번 기속되잖아요. 자동차가 판매되고 나면.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는 또 이제 수익성이 더 증대될 것 같은 게 전기차 쪽인 녀석도 같이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도 현대모비스랑 연결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그래서 그 부분이 지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CES 2022, 작년에 CES 2021 때 이렇게 터졌어요. 이거랑 이거 두 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도 CES 2022 때 요거 크리스마스 랠리에 상승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약 손실 청산을 일어나나 본전 청산하거나 혹은 약간 약익자 청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분만 남겨놓고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현금 무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는 전 좋게 안 봐요. 내년도는 좋게 안 보고 있고 내년도 요 구간이거든요. 내년도 요 구간인데 우상향 맞아요. 우상향 맞는데 요렇게 떨어지는 구간 한 개 터질 수 있는 거고 5월에 이 구간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5월, 6월, 7월일 때 확인하고 대응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가 너무 많이 올랐고 5,200원. 이때 기억나시죠? 배당 받으세요라고 했죠. 언제든지 이 가격보다는 높게 팔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당 받으신 분들은 땡큐죠,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파셔도 잘하신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익만 내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가 수익 낼 수 있는 만큼 드시면 됩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언제나 배당락일 때 사시는 게 득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온 거 두 개가 같이 연결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게 이제 흑자 전환도 있지만 글로벌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좀 탄탄하다라고 보는 게 얘는 흑자 기업이라서 그래요. 다른 기업들은 적자가 이제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가 조정받으면 여기까지입니다. 59,000원, 6만 원일 때 같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여기까지 한 번 더 노릴 수 있어요. 6만 원, 7만 원까지. 7만 원 정도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익절 가능하신 분들 익절 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냥 현금 보유 좀 하시면서 대응인데 여기 오면 또 막상 못 파시게 되잖아요. 네, 지금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니까. 네, 삼성전자는 그 값어치를 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리 인상계 삼성전자입니다. 2018년도 내려왔다가 19년도 이렇게 요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가격대만 10,000원 정도 올리시면 15,000원 정도 올리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15,000원 올리면은 이제 55,000원. 55,000원 정도 되죠. 요거는 6만 한 2,000원 정도 되겠죠. 이 두 거 아니고 딱 그 구점에 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요구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15,000 들면 5만 원, 45,000원 딱 그렇게 가능합니다. 맥스치는 4만 원인데 45,000원 딱 사시긴 힘드실 거고 5만 원 온전히 오면은 이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 그러니까 평생 들고 가셔도 무리 없는 종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 평단가 5만 5천 원으로 세팅해 놓으시면 그냥 평생 들고 가시면 됩니다. 평생 배당 받으셔도 무방하고요. 5만 5천 원인데 배당이 1,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 적금 넣은 거랑 똑같아요. 2%짜리 은행 적금인데 이거를 시장 상황 생각 안 하고 2%고 결국엔 10만 원 가버렸을 때는 2천 원이 아니라 1,000원이 아니라 2천 원 이상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우선 추천주는 왜 우선 추천을 놔두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중장기로 가져가자는 모드입니다. 밑에 있는 애들은 단타 플레이를 좀 하자는 거고요. 올라오더라도 적절한 가격에서 청산하자는 거고 위에는 단기 플레이보다는 중장기. 그래서 LG엔솔을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이유는 얘 춘추전국 온다니까요.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얘가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그 누구죠? 걔 역할을 하면 삼성전자처럼 완전 독점 구조에서 대장이 된다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월봉고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 100만 원, 200만 원 했을 때 지금 가격이 50배니까 지금 300만 원짜리인 거고요. 그럼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LG엔솔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근데 그때도 삼성전자는 이익이 충분히 나갔는데 50배니까 여기 이 구간이죠.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어도 요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LG엔서도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나왔을 때 한번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60만 원 가격은 높기 때문에 일부 청산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천주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